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5월달이 끝났습니다. 6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5월의 금융시장 승자는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이달에만 6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미중 무역 갈등과 이제 위완화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가격 반등이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시총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이달 금융자산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요. 네, 한 달 전 5,200달러에서 60% 이상 오르면서 최고 9,084달러를 찍었다고 합니다. 네, 연초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결과인데요. 네, 같은 기간 S&P는 500은 5% 하락을 했다고 하죠. 네, 서스케아나 디지털 자산그룹의 바트 스미스 수석은 CNBC 스쿼크 박스 방송에서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한 몇 가지 요인이 비트코인 가격을 반등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석은 중국과 미국 간 무역 전쟁으로 위완화가 6개월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중국이 비트코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해칭 수단, 중국에서 자금을 빼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달 두 경제 대국 간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증권시장은 하락세를 걸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운용사 아르카의 수석 투자 책임 제프 돌머는 무역 갈등이 달러 대비 위완화 하락을 촉발하면서 투자자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면서 모든 투자자가 상황을 지켜보며 자산과 구매력을 우려했고 이는 자금 유출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출 자금은 안전 피난처로 간주되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 시장도 4개월 연속 거래량이 증가해 월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며 비트코인은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 즉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금으로 기대를 받고 있죠. 네, 지난주 디지털 커런시 그룹 CEO 베리 실버트 또한 이제 비트코인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마이클 노보그라츠 또한 비트코인은 결제용 화폐가 아닌 디지털 금처럼 이용이 될 것이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입지를 다져갈 것이다 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5월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죠. 네, 5월 초에 비하면 비트코인이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아직까지 탈비트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약간 역부족이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현재 많은 알트코인들이 각자의 목적성과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2019년에 들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네, 뭐 한두 달 안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내년 안에는 이렇게 탈비트의 각자의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F5번 눌러서 세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아직까지 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시가총액 5위의 이오스가 6월 1일에 좀 이렇게 큰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1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더리움도 4%, 네, XRP가 한 2.8%, 비트코인 캐시 역시 13%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러한 상승이 네, 암호화폐 시장의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전 리플의 CTO 스테판 토마스가 최근 레딧, AMA저, Ask Me Anything, 네, 무엇이든 물어봐를 통해 비트코인 개발에 참여한 이유는 사용자의 결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이 부분에서 XRP는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의 에너지 낭비, 지리적 집중화, 거래 지연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며 XRP는 비트코인에 도전하기 충분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이성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며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XRP가 비트코인보다 낫다라는 얘기들은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속도가 사실상 거래를 처리하기에는 좀 무리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적용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식 자체가 비트코인은 그냥 아까 언급한 대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해서 이제 그 XRP의 상장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 소식은 그냥 뭐 XRP를 추가한다라기보다는 XRP를 기축으로 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러시아 루블, 미국 달러, 이더리움, 테더 그리고 비트프리 부채 증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바이텍스 북이 이렇게 XRP를 나열했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XRP의 접근성이 이렇게 높아지는 소식들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얘기겠죠. 미국의 아이비 리그가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온라인 강좌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는 첫 블록체인 석사 지원도 한다고 하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온라인 프로그램 죄송합니다. 대학은 온라인 프로그램, 핀테크, 금융기술, 기초와 응용을 통해 결제, 암호화폐, 블록체인,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좌와 사례 연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대학 교수 외에도 결제 처리업체 스퀘어, 마켓플레이스 랜딩업체, 커먼 본드, 투자 자문업체, 뱅가드 등 산업 선도 기업 관계자들이 강단에 나선다고 합니다. 와튼 온라인의 앤트럼 포어 이 수석은 대학은 핀테크 교육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와튼 스쿨은 최근 핀테크 연구를 위한 스티븐스 금융 혁신 센터도 설립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블록체인과 핀테크 학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이제 교육기관이 점점 늘고 있죠. 보스턴 노스 이스턴 대학에 블록체인 센터를 열어 이제 기술 정보 지원에 나섰고 지난달 콜롬비아 국립대학교는 글로벌 블록체인 과학 컨소시엄 블록스 버그에 합류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시티 대학은 기술 기업 네트워크 아일랜드 ICT 스킬넷과 협력해서 아일랜드 최초의 블록체인 석사 과정을 제공한다며 아일랜드 정부 기업 혁신부가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 석사 과정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교육기관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하여 온라인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정말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서 이렇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학과 과정에 포함을 시키는 걸까요? 정말 우리나라의 말처럼 그냥 투기, 도박뿐일 텐데 왜 이런 전 세계적인 대학들에서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본인들의 돈과 시간을 쏟아서 이렇게 할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나요? 이 아이비 리그가 일반 사람들보다 멍청해서 뭐 지적 수준이 딸려서 사고가 안 돼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온라인 강좌를 여는 건 절대로 아니겠죠. 과연 뭔가를 봤을 겁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정말 이제는 막을 수 없는 혁명이구나. 우리가 먼저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세계적인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온라인 강좌를 연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스트리아 대형 은행이 기업 결산용 블록체인 플랫폼 출시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죠. 오스트리아 대형은행 그룹 라이파이젠 방크 인터내셔널의 러시아 소재 자회사 라이파이젠 방크가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기업 결산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다 밝혔다고 하네요. 네, 해당 플랫폼은 구매자와 공급 업체 간의 공급 결산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반 재무 관리 툴을 제공한다는 게 RBI 측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RBI 측은 이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회사 R3와 국제 무역 및 금융 플랫폼 트레델 X가 구축한 마르코폴로 무역 경제 계획 역시 시범 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어제도 제가 가져왔었는데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XRP 랩스에서 올해 안에 XRP를 사용하는 은행 전용 앱 사인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파벳은 XIGN, 맨 앞이 X입니다. 네, 리플이 후원하고 있는 스타트업이죠. XRP 랩스가 2019년 말까지 XRP 은행 전용 앱인 사인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위셋 윈드는 이제 비트로의 커뮤니티 미팅에서 XRP 은행 전용 앱인 사인의 개발에 대해 알렸다고 하는데요. 네, 윈드에 따르면 사인은 지갑이 아니다라며 XRP 레저 리플 원장을 이용해 다양한 자금을 받고 저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은행 전용 앱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위터를 통해 준비가 되면 출시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오히려 몇 달을 더 보내서라도 제대로 할 것이다. 확실히 이번 연도 안에 베타 버전이 출시될 것이다. 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용 방법에 관해서 나온 기사를 어제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 사인은 뭐 긴 지갑 주소를 전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뭐라 그러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예전에 뭐 네이톤이라든지 뭐 지금 카카오톡처럼 뭐 친구 등록을 해서 그쪽에 바로 이체가 최대한 손쉽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 방법을 정말로 직관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SBI 리플 아시아에서도 이제 XRP 지불 결제 앱 머니탭에 관한 이제 평가판 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뭐 오늘 나온 이런 뉴스는 아닌데 혹시 뭐 한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금융 서비스 이제 대기업 SBI 홀딩스의 자회사 SBI 리플 아시아가 이제 SBI 홀딩스와 리플이 공동으로 개발한 소비자 중심의 XRP 방식의 결제 앱 머니탭과 제휴매장의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했죠. 네, 작년 가을에 이제 출시된 머니탭은 엑스커런트를 구현하여서 거의 즉각적인 송금 서비스를 지원을 했는데 네, 신규 스토어 결제 서비스는 연말까지 머니탭을 이용한 점포 내 결제 서비스의 본격적인 출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은 SBI는 로폰기 1초매 이즈미 가든타워의 레스토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기술을 활용한 첫 시범 시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또한 SBI는 서비스를 규모에 맞게 시작하기 전에 개발하기 위해 이제 사용자 경험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제 머니탭 출시는 SBI 홀딩스가 2017년 3월에 시행된 법령에 따라서 전자 결산청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전자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일본 규제 당국으로부터 2018년 9월에 성공적으로 라이센스를 획득한 후 확정이 되었다며 머니탭은 일본 전체 은행 자산의 80% 이상을 대표하는 61개 일본 은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올 3월 일본 은행 13곳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SBI 홀딩스의 CEO이자 이제 대표이사인 기타오 요시타카가
리플랩스의 임원으로 임명이 되었다며 SBI 홀딩스가 2018년 7월에 SBI 버추얼 커런시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일본은 은행 소유의 암호화 화폐 거래소를 개최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며 SBI가 이제 엄청난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비즈니스에 많은 투자를 했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리플과 XRP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정말 XRP의 가격이 반응을 안 하고 있죠. 거의 돌덩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암호화폐의 대상승장이 왔을 때 이런 리플 XRP에 관한 많은 호재들이 빵빵 터져서 우리의 웃음꽃도 빵빵 터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삼성 헬스가 블록체인 운동 보상 앱 림포와 연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31일 디스트리트에 따르게 되면 삼성 헬스의 블록체인 앱 림포가 연동됐다고 하는데요. 네, 림포는 걷거나 달리는 등의 운동을 하면 코인으로 보상해주는 앱이라고 합니다. 갤럭시 사용자는 림포 앱을 따로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삼성 헬스를 통해 이제 운동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와 연계한 월렛 연동 가능성은 양사가 모두 섣부른 얘기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네, 삼성 관계자는 림포와 별도의 파트너십을 맺은 건 아니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림포는 삼성 헬스 외에도 구글 피트니스, 애플 헬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림포 앱이 이제 작년 8월에 출시됐다고 하네요. 네, 저는 처음 듣는데 현재 서비스 이용자가 1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운동 미션 3개를 수행하면 하루 평균 500에서 1000원 가치의 림포 토큰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림포 토큰은 이제 스포츠 용품, 애플 제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후오비, 고팍스, 비트파이넥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알아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많이 걸으시는 분들, 무슨 운동 미션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다운 받아서 해봐야 되겠네요. 하루에 500원, 1000원, 땅을 파서 500원, 1000원이 나오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하루 1000원이라고 치면은 30일 한 3만원 정도, 한 달에 3만원이 그냥 이렇게 어플을 다운받기만 해도 얻을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탈중앙화된 아이덴티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탈중앙화된 아이덴티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ION으로 알려진 인프라가 탈중앙화된 아이덴티티 재단과 함께 개발된 발전하는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밝혔다고 하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접근 방식이 가장 강력하고 탈중앙화된 공공 블록체인은 초당 수십 건의 트랜잭션으로 작동한다 주장을 하는데요. 또한 초당 수만 건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블로그 포스트에서 ION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프라이버시가 상호작용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소유 식별자에 의해 뒷받침되는 그들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분권화된 디지털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 믿는다고 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덴티티의 팀의 프로그램 매니저 다니엘 버치너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의 목표는 앱, 서비스 및 조직이 이메일 주소와 사용자 이름과 같은 디지털 식별자에 대해 가지는 통제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오스 6월 1일에 이제 대규모 발표를 한다고 했죠. 과연 어떠한 대규모 발표일지 전 모르겠는데요. 네, 대규모 발표 이제 하루 전 코인베이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오스의 모 회사이죠. 블록원이 6월 1일 대대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네, 블로건의 CTO이자 이오스를 만든 댄 라리머는 주요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마케팅은 지금까지 암호화폐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이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마케팅을 하기 전에 사용자와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편안할 수 있는 온보드 전략이 필요하다며, 네, 블로건의 CEO 브랜든 블루머는 6월 큰 움직임을 준비하기 위해 세계적인 팀을 구성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의 심층 분석 결과 이 발표는 이오스 기반의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분권형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것을 확증하는 것은 댄 라리머의 논평 중에 있다며 눈에 띄는 한 가지 언급은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이제 블로건이 MEOS라는 상표를 취득하였는데 그 서류에 따르면 이 상표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표기가 돼 있었다고 하죠. 네. 블로건의 CEO 브랜단 블루머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6월 1일 발표될 빅뉴스는 네, 페이스북, 애플, 구글과 파트너십 관계가 없고 에어드랍도 아니다. 어떤 이에게는 큰 뉴스가 아닐 수도 있으니 그만 손 닦고 발 닦고 기다려라. 사람들 좀만 진정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에 이제 상장 소식을 전달했는데, 네, 과연 네, 이오스가 어떠한 이런 네, 뭐 예고한 만큼 정말 기대한 만큼 큰 걸까요? 아니면은 뭐 몇 명 사람들한테는 큰 뉴스가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까요? 네, 어떠한 소식인지 참 궁금하네요. 네, 미 국가정보국이 이제 북한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 범죄를 적극 제재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가 미국 현지 국영 미디어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인용해서 북한이 제재에 맞서 암호화폐 채굴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미국 국가정보국은 이에 적극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토냐 유고레츠 미 연방수사국 정보부 부국장은 지난 수요일 북한은 과거 2014년 소니 픽터스 엔터테인먼트의 해킹, 2016년 8,100만 달러를 탈취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라고 밝혔고, 네, 미 국가정보국 산하 사이버 위협 정보통합센터 에린조 소장은 미국 정부 기관들을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문제인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북한이 지원하는 해킹 단체는 2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PT38은 어마어마한 단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올해 초 유엔은 이제 북한이 2015년에서 18년 사이에 6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외화 및 암호화폐를 탈취했다 발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해커들이 수준 미달의 보안 프로토콜을 가진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요로 이제 해킹하고 은행들을 공격해서 돈을 훔쳤다고 합니다. 참 북한, 네, 외화, 네, 이렇게 쌀달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까요? 참, 네, 북한 왜 이럴까요? 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의 이제 이런 제재들 때문에 그런 게 더욱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안전한 그 거래소에 거래를 하시고, 특히 네, 현재 그 콜드 월렛이나 월렛을 하드웨어 월렛이죠. 하드웨어 월렛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뭐 구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진 않네요. 이제 6월달 안에는 정말 구입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게 정말 좋더라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외신이 G20 6월 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기구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오는 6월 일본에서 개최하는 G20 정상회담에서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에
공식 등록 기구 설립 여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는 회담 기간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 목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나아가 미디어는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암호화 자산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전했다며, 네, 앞서 지난 4월 금융안정위원회는 세계 각지에 암호화폐 규제기관 명부를 제출한 바 있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G20 회의가 일본에서 6월 달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6월 1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G20 회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기사들에서 얘기했듯이 암호화폐 규제,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큰 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이 나오게 될지 G20이 열리기 전날 아니면 열리고 이제 그 끝나는 그날까지 정보를 접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기술 전문 미디어 NDT, EANDT가 영국 왕립 국방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서 영국 현지 구구단체 및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결제 수단 및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익명의 암호화폐를 선호하고 있다며, 영국 정부는 이들의 위협에 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도했다고 하네요. RUSI의 해당 보고서는 영국 소재 신나치주의 테러 집단인 내셔널 액션은 암호화폐 및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일부 기업 및 온라인 소셜미디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이들의 계정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 미디어 더 힌두 비즈니스 라인에 따르게 되면 인도 중앙수사국 이제 최근 인도 최고법원에 CBI가 1,000만 루피 규모의 한 비트코인 폰지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양도받을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인도 중앙수사국에 따르게 되면 다수 투자자들이 보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피해를 받고 그 규모가 수천만 루피에 이른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사기, 특히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해서 사기를 등쳐먹으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모건 크릭 창업자이죠. 안토니 판플리아노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도이치방크가 주가 하락으로 인해 약 14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충분한 자금이 있다면 도이치뱅크를 인수하고 비트코인 포용을 통해 주가를 다시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 투자자이자 비트코인 낙관론자이자 팀 드레이퍼 형님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게 우려스럽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탈릭 혹은 그의 추종자가 갑자기 이더리움의 10%를 발행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이더리움은 매년 2%에서 4%가 증가하고 있고 POS 알고리즘으로 전환을 통해 더 낮은 발행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팀 드레이퍼는 비트코인과 관련해 사람들은 나중에 8,000달러가 저점이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들은 암호화폐를 위협하려 하지만 결국 JP 모건처럼 자체 코인을 갖고 싶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캠주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루안다 중앙은행이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스캠주의 공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막대한 투자 수익을 강조하는 ICO 폰지 사기를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슈퍼마케팅 글로벌 LTD, 프렌드 시스템, 이렇게 원코인, 카우쿠 이런 스캠 프로젝트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정말 ICO에 만약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정말로 공부를 하시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목적성과 특히 그 CEO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그 대표를 항상 보시고 그 대표의 경력도 한 번씩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와치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작년 개인 납세 확정 신고 자료 중 암호화폐 포함 잡소득이 1억엔 가량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네, 신고자는 271명으로 2017년 대비 60명이 감소했는데 2018년 11월 이후 비트코인이 폭락한 것이 주 요인이라고 미디어는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에 관한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공식 채용 사이트를 통해 금융 서비스와 블록체인에 능통한 전략 파트너 매니저를 채용 중이라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은 해당 직무의 업무가 주요 비즈니스 및 비영리 이해 당사자들과 전략 파트너십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중국 최대 보험사 핑안그룹이 핑안 블록체인 백서를 중국 베이징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해당 백서에 따르게 되면 지난해 중국 블록체인 시장 내 현지 기업들의 지출 규모는 1.6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2017년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3년 내로 중국 블록체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2022년 기업들의 블록체인 관련 지출 규모는 16.7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고 17년부터 22년까지의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83.9%를 기록할 것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이 7천에서 10,000달러 사이에서 수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전달해 드렸는데요. 네, 참 어이가 없는 얘기죠. 네, 만약 내 예측이 빗나간다면 아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시장 내 과도한 흥분 상태와 충분한 모멘텀이 비트코인을 10,000달러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노보그라츠 형님 정말 이제 비트코인의 낙관론자로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얘기는 살짝 아쉽습니다. 7천에서 10,000달러 사이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상승도 내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 내 예측과는 반대로 10,000달러를 뚫을 수도 있다. 하락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오를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네, 이 얘기는 저도 할 수 있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할 수 있는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격 예측은 항상 그냥 가볍게만 듣고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영상 찍은 지 한 2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네, XRP 보겠습니다. 현재 XRP 기준으로 517.70원이죠.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했는데요. 네, 올랐습니다. 5원이나 올랐네요. 522.25원으로 조금씩 그래프들을 보면 암호화폐 메이저 탑10 코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승을 발판 삼아서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광고 한 편 한 편이 저에게는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구독자 4,000명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업체하고 지금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원래 왔어도 한참 전에 왔어야 되는데 그 머그컵이 아마 이제 새롭게 이제 봐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머그컵 오는 대로 아마 업체를 새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